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독해혁명편 아킬레스 마지막 종강편입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추론하라 이 내용이었죠. 논리적으로 추론하십시오. 그 말밖에 없습니다. 실질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별로 안 되죠. 논리적으로 추론하라라는 개념은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하위권이면 도움이 안 된다. 상위권은 뭐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독해하다 보면 초고 난이도 있죠. 고 난이도 있을 때는 이게 고난이도 있을 때는 K1 있잖아. 봐봐. 고난이도 있을 때는 실제로 이게 K1, K2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뭐다 A시 있죠. 스포링 디테일. 부연상술 문장. 부연상술. 스포링 디테일. 이게 부연상술이다. 스포링 해주는 거요. 이런 문장들만 나열되어 있단다. 이 전체 이 문장만 갖고도 이 문장 보니까 답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어떡해? 답이 없으면 K1, K2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네가 추론해야 돼. 전체 탑픽을 여기서 이걸 갖고 도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유형도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볼까? 자, 한번 읽어보자. Do you apply patients using permanent artificial implant are now dead입니다. 자, 이제 permanent artificial implant니까 영원한 인공 임플란트 이식 수술이죠. 자, 임플란트는 이제 이식하는 거죠. 이제 끼워 넣는 거죠. 플랜트 심다라는 뜻이니까 안에 이식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인공 심장 이식 수술을 사용한 환자 5명 중에 3명이 이제 죽었답니다. 자, 다른 2명은 이제 confine 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 즉 병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After suffering stroke는 발작이죠. 발작을 겪고 난 뒤에 또 다른 complication 합병증을 겪고 난 뒤에 이제 병원에 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죽었고 2명은 지금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고생하고 있답니다. The stroke입니다. 자, which have stroke at least 4 patients니까 지금 4명 환자를 스트라이크는 강타했던 그 발병이죠. 스트로크는 발작입니다. 발작은 바로 blood clot, 혈액 응고입니다. Generated by Jarvik 7 artificial implant니까 Jarvik 7이라는 인공 심장이 있었겠죠. 그 심장에 의해서 generated, 생성되어진 혈액 응고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대요. 자, Jarvik 7 artificial heart가 뭐죠? 오른쪽에 the most widely used device니까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장치랍니다. 대신 인공 심장 이식 수술에는 예시죠. 고유명사 나오면 뭐라 그래서? 예시라고 그랬다. 그럼 이걸 주제는 인공 심장 이식 수술이 그래야 소재가 될 것 같다. 어떻다고요? 바로 여기서 어떻다는 초점을 예측하기 쉬워 어려워? 아무것도 없잖아. 작가의 의견이 하나도 없죠? 자, 맨 마지막 봐라. 다양한 환자들은 역시 suffer internal bleeding. 또 다른 환자는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로 internal bleeding, 내부의 피입니다. 뭐죠?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이 아니고 내부출혈이죠. 내부출혈을 겪게 되고요. respiratory, 호흡의 문제. 그 다음에 suppression, 이문 시스템마다 면역체계의 suppression, 억압이 무슨 말입니까? 면역체계가 좀 내려간다는 거죠. 압박된다는 거죠. 그런 걸 겪었다는 겁니다. 쌤수도 합니다. 이게 작가 의견이 있어? 없어? 여기에? 없다. 근데 우리 추론해야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인공심장 이식수술? 나빠요. 이 말은. 이 추론해야 된다. 그치? 작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patients and permanent heart 환자와 인공심장 이식 수술이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빠요, 매너로주게 poor.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이런 걸 추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어떤 경우 있냐면 우리가 타픽을 추론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K1, K2가 없다 이 말이야. K1, K2가 없는데 왜 없어? 바로 타픽 있는 자리가 뭐다? 빈칸이야. 타픽 있는 자리가 빈칸 넣기야. 빈칸이면 이 빈칸이 없으니까, 빈칸을 모르니까 이 빈칸에 원래 K1이 있던 자리였다? 그 전체가 추론해서 K2를 잡아야 되는데 K1이 없는 자리야. K1이 있는 자리가 빈칸이 되어 있어. 그럼 어떡해? 큰일 나겠지? 그때 우리가 추론해 줘야 되는 게 논리적 사고방식이다. 전체 지문을 읽고 논리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들어가 보자. 뒤에 100페이지 봐라. 우리가 예를 통해서 주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What quality do genius have입니다. 천재는 어떤 quality, 특질을 갖고 있습니까? 천재는 어떻게 come up with, 참 훌륭한 생각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연구는 show입니다. show는 보여주다라는 뜻이니까 연구의 결과죠. 바로 결과니까 DD하고 주제 문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빈칸에 뭐다? 주제 문장이 빈칸이에요. 제기랄. 그 밑에 있는 내용,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작가 의견을 추론해 줘야 되겠죠. 그게 좀 어려운 유형입니다. 쉽지 않다 실제로. 자, 어떤 유형? 다 풀어봤죠?
자, 마빈 이 사람 뭡니까? IQ가 228입니다. Highest ever recorded. 지금까지 어때? 가장 기록된 최고의 뭐다? IQ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contribute to는 이바지하다 과학이나 예술에 많은 이바지를 못했습니다. IQ가 228인데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 이바지를 못했고요. 단지 그녀는 question and answer columnist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칼럼니스트일 뿐입니다. for a magazine, 잡지. 맞죠? 잡지 칼럼니스트일 뿐입니다. A number of common physicists had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IQ 높지만은 평범한 사람이고요. 또 평범한 물리학자들이 IQ가 뭐다? 더 높은 IQ를 갖고 있답니다. 노벨 프라이즈 위너. 노벨 물리학자보다 알겠나? 노벨상 수상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이 IQ가 더 높다며. 이게 무슨 말일까? 추론해야지 여기서 IQ가 높다 그래서 뭐다? 뭔가 대단한 똑똑한 건 아니라 이 말이지. 정답 뭘까? 바로 뭐가 되죠? number 2가 되겠죠. Intelligence does not necessarily imply genius. 이 말이죠. number 2를 말하고자 하는 걸 추론하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단서가 없더라도 다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작가가 주장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thinking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적으로 요약하라 넘어갑니다. 유닛 6요. 효과적으로 요약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쳐도 봐라. 요약하라 이 유형은 어떤 거냐면 왜 요약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독해행 밑에 많이 배웠죠. 요약하라 그러는 거는 딴 거 없다. 너네들이 글을 읽어갈 때요. 대부분 어떻게 읽어가? 글을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가? 한 방에 끝낼 수는 없다. 대부분은 다. 특히 장문 독해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여러 번 읽게 되죠. 여러 번 읽게 되잖아. 장문 독해 있으면 지문을 여러 번 읽게 될 거야. 여러 번 읽게 될 건데 이런 내용이 있을 때요. 단락이 있게 되면 이 단락에 있는 글을 읽어갈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소재라든지 그다음 키워드가 있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간에 소재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다? 밑줄을 친다든지 동글배를 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요약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뒤에 선택지 이제 48번, 49번, 뭐 50번 문제 나오잖아. 그럼 나왔을 때 이 정보를 보고 다시 계속 리딩을 하죠. 다시 읽잖아. 한 방에 끝내진 않잖아. 근데 주제를 찾을 때 또 한 방에 답이 나오진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중요한 내용, 읽었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다시 읽을 때 이 부분에 초점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두 번 고생 안 해도 괜찮겠지. 처음 읽었을 때 어떻게 해라?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요약해라. 자기만의 언어적 코드로 네가 읽고 난 뒤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생고생을 또 안 하지. 그래서 반드시 표시해주면서 읽어가고요. 또 선택지를 통해서 뭐다? 정보를 찾을 때도 이런 표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여기 정도,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말은요, 문장이 특히 길 때, 아니면 문장이 짧더라도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소재, 초점 정도는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글을 쭉 읽을 때, 그래서 다시 읽을 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장문도 기할 때는 기혈정타가 됩니다. 왜? 너무나 정보가 방대하게 퍼져 있으니까 어디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중요한 내용 한 번 읽었을 때 챙겨두거라 요약하셔야 됩니다. 자, 문단 요약, 문장을 요약할 수도 있고요. 단락을 요약할 수도 있다. 짧은 단락을 봐봐. 한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 동을 비칠 수 있고요. 전체 단락에서, 봐봐. 한 문장에서 소재 주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전체 문장에서,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중요해. 이렇게 전체 문장을 단락을 뭐다? 요약할 수도 있고, 알겠니? 아니면 이렇게 봐봐.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뭐다? 이게 토픽. 주제 문장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다? 아, 예시구나. 예시 1. 아, 예시 2구나. 왜 예시 2야? 바로 올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순서가 뭐가 돼? 바로 주제, 예시 1, 예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다? BAC가 되는 이런 것도 정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요약할 수도 있고요. 단락을 요약할 수도 있고, 알겠나? 그다음에 이해돼? 전체를 요약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기 밑줄 작거나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표시해야 되고요. 자신만의 언어적 코드로 요약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요약하면 어때? 주제를 향한 집중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요. 문장 읽을 때 이렇게 알겠지? 자, 거기다 메모를 딱 해둡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여기서 봐라. 이렇게 중요한 한 단어를 요약할 수도 있고요. 전체에 있어 뭐다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요약하고요. 그다음 아니면 이게 중요한 주제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이게 예시구나 주제구나 이렇게 전체를 요약할 수도 있고 알겠네. 그래야만 여기서 어떻게 다시 뭐 할 때 rereading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제 찾을 때도 리딩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림은 그려둬라 얘들아. 꼭 기억해 줘야 된다. 이런 표시를 해둬라.
별건 아니지만은 실제 내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2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선택지 먼저 봅니다. 제목 찾기죠. 그 다음 두 번째, A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if you ask folks where their students come from, 사람들한테, folks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동을 붙입니다. 앞에 folks 동을 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most people는 통념이라는 느낌 들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identify, 식별하다는 뜻이니까 external source니까 외부적 원천입니다. search에서는 예시라 그랬죠? search에서는 예시니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예시란 표현 자주 나오죠? 야, 잉 소리 안 나? 내 머릿속에 귀에서 소리가 나. 소리가 나. 이명인가? 영양실조인가? 봐봐. fruits입니다. fruits는 뭘 포함하지? 사과, 키위, 바나나. 나와있지? 사키바. 근데 이 과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시가 되는 거 알겠지? include니까. 두 번째, search 있다. search에서 이게 더 괜찮죠? fruit search에서 사과, 키위, 바나나와 같은 그런 과일들 다 예시들이다. 그래서 앞에 토픽이 넓은 개념이 일반적 개념이 바로 토픽이 앞쪽이고요. 주제 문장은 뭐다? 뒤쪽에 주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뭐다? 토픽이 앞에 있고 이건 뭐다? 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예시 알겠나? involve도 마찬가지 포함. involve. 이런 단어들 문장 구성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 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external source니까 외적인 그런 뭐다? 원천을 식별합니다. 바로 search, deadline이나 이런 것들 예시입니다. 그 외적인 요인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외적인 요인에 대한 예시죠. 그러나 it may surprise you.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The most common source 듣습니다. The most 밑줄 줍니다. 기억나나 뭐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뭐라 그랬어? 주제 문장이라 그랬죠. 중요한 내용이었죠. 가장 흔한 스트레스 원천은 inside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요약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실판 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the most도 있으니까 the most도 밑줄 치고요. the most 밑줄 치고 어떻게 해야 돼? inside를 어떻게 해야 돼? 동글빛 쳐놔야 되겠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 쳐다봐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앞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뭐지? 일단 소재죠. 소재 잡는 게 중요한 거 알지? 소재잖아. 소재가 스트레스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어디서 발생된다고? 사실은 통념과는 달리 어떻게? 인사이드. 이게 다 이제 삼각형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소재는 어떻게? 소재는 똥을 빼치고요. 초점은 이렇게 삼각형 한다든지 이렇게 초점 때려주면 좋잖아. 그치? 내가 이해되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요약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무식하게 셈 치다가 제일 바보 같은 애들 어떤 애들이 이거 주어동사 끄는 애들이지. 일일이 주어동사 끄는 애들이지. 이게 애자들 알래? 애자들 안 해봐. 단세포 병신들이라 하겠니? 그런 애랑 같이 놀지 마. 다가가지도 마. 알겠지? 오염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도 이러고 있네. 이게 이 병신들 안 해? 이거 바보들. 항상 문장은 뭐다? 탈락을 이렇게 끊어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소재 이런 데를 끊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걔는 뭐다? 한 번, 두 번 끊어내야 되는데 걔는 막 뭐다? 편집점. 이상, 뭐라 그러냐, 그거. 뭐라 그러지, 이거? 막 이상하게, 그럼 하지 마. 버릇 고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딱 보고요. 봐봐. 소재 초점을 먼저 찾으려고 넓게 바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넓게 보시죠. 봐봐. 그러나, it may surprise you. The most common source는 뭐죠? 바로 inside. 정답은 inside입니다. inside와 비슷한 선택지가 뭘까? 1번에. 잘 모르겠죠? 볼게요. The majority of students입니다. The most must have. 우리 대부분이 가지는 그 students의 majority 뭐죠? 대다수는 self-generated. 똥을 붙입니다. 왜?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self-generated하고 똑같은 말이 뭔데? inside하고 같은 말이죠. inside요.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뭐다?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This is best exemplified with a story. 한 스토리와 함께 책으로 예시가 잘 전개될 수 있다. 예시가 보여질 수 있다. 밑에 a farmer 동급을 줍니다. 구체적 주어 나와서 뭐라 그래서? 예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살짝 넘어가는 센스. 그럼 어떻게 요약해야 돼? 심치다면 어떻게?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뭐다? 예시라고 쓰면 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아니면 이해라고 적든지 팍 넘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동글패하고 그냥 이해하면 S 알아서 기호를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that is the reading 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라 가운데 줄이 꺼져 있는 게 내가 선을 잘못 끈 건가? 100이 the situation이라는 거 있잖아. 아닌가?
원래 잘못.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죠? 그것이 art of reframing. reframe 뭔데? 틀을 재구성하는 거죠. 바로 reframing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지? 어렵죠? reframing. 나도 모르겠다. 틀을 재구성하는 거. 아니, 틀을 재구성하는 건 말이야. 알겠니? 틀을 재구성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 진짜. 이게 바로 틀을 재구성하는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 그 어려우니까 오른쪽 콤마 있잖아. 하나 재미없어? 오른쪽 콤마 동글 붙입니다. 그 뭔데? 즉 다시 말하면 redefin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It is no longer problematic.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가 그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꾸는 거야. 야 저거 어때? 나한테 위협적이야. 두렵지? 그렇지 않은 거야. 아니야 저거 사랑스러운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정의를 다시 바꾸는 거야.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거야. 마음의 틀을 바꾸는 거야. It isn't the situation that is changed of course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뭔데? 환경이 아닙니다. It is your perspective. perspective 중요하죠? 뭐죠? perspective요. 바로 원근법, 투시법, 통찰력, 시각견지 이런 뜻입니다. 시각견지, 원근법, 통찰력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시각입니다. 뭐죠? It is your perspective on the situation. 그 다음에 생각했던 말이 that is changed. 맞나?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환경 쳐다보던 당신의 시각입니다. perspective와 똑같은 단어가 뭐죠? 우리 첫 번째 문장에 inside ourselves.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드디어 처음으로 찾았죠. 뭔데? 바로 외부를 보는 환경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이 시각이 구체화된 게 어떤 식이야? 밑에 봐라. put another way 나와있죠.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다. put은 여기서는 pp입니다. 분사구문입니다. put another way. put은 pp로서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은 적어도 뭘 바꿀 수도 있다? change your response or attitude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나? attitude가 또 걸쳐줍니다. 여기서는 attitude를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number 1번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윗글 중에서 A, B, C, D 다른 게 어떤 게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어때? 다시 돌아왔을 때. 자, A번의 external source는 뭐죠? 외부적 원천을 스탯으로 삼는다. 통념, 일반적 사람들의 의견이죠. B번에 crack brace가 뭘까? 뭐, crack brace요. 이게 선생님 평소 이야기하던 왕발행이류 잡초입니다. 알겠죠? 열심히 또 외우라. 왕발행이류 잡초 알겠죠? 왕발행이류 잡초 알겠지? crack brace 외우지 마라. 알겠나? 왕발행이류 잡초입니다. 쓰고 싶어? 쓸 때면 써봐봐. 그렇지? 수순 뭐하게? 왕발행이류 잡초. 왕발행이류 잡초 이런 뜻입니다. B번은 외부적 원천 맞죠? 그 다음에 C는 뭐죠? 잡초니까. 자, D번은 뭐다? 당신의 태도. 답은 D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행동. 이거 어때? 안 되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요약 잘 하십시오. 특히 작문 독해할 때.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게 유형별 문제풀이법 들어갑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출제자는 그 문제를 출제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제를 왜 했을까를 먼저 살펴보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합니다. 출제자 의도에 우리 속지 않도록 그걸 잘 피하면 되는 거죠, 함정을.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박스 안에 A, 출제자 의도를 파악합니다. 찾고자 하는 정보를 먼저 결정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독해의 집중도와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서는 뭘 묻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정보를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독해가 빨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빈칸 느낌부터 들어갈게요. 빈칸 느낌으로 수능에 나왔던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개 아니면 4개 나오죠.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첫 번째 빈칸문은 주제다 행함 추가합니다. 빈칸문은 주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빈칸을 먼저 읽고 행함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확인하고 보기를 대입 행함 추가합니다. 빈칸을 먼저 보고 보기를 대입하는 습관. 다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통박으로만 보면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빈칸을 먼저 보면 최소한 뭐나 할 수 있다? 소재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재에 대한 초점은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해도 괜찮아. 그 다음 지문을 크게 행함 추가합니다. 지문을 크게 읽어야지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지문 크게 읽어야지 꼼꼼하게 알겠니? 조금보다 쪼잔하게 주어 동사 잘라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락 전개 방식, 연결 행함 추가합니다. 단락 전개 방식과 연결어도
크게 읽어가면서 활용을 잘합니다. 자, 빈칸이 봐봐. 위에 있다. 그럼 주제 문장이죠. 자, 주제 오른쪽에 예시 나열 행함출합니다. 빈칸이 위에 있을 때는 예시 나열이 많고요. 중간에 빈칸이 있을 때는 빈칸 아래 내용의 포괄적 개념, 빈칸 아래에 단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로 역접 대조 구조 행함출하고요. 역접 대조 구조가 많고요. 빈칸이 아래 있으면 뭐다? 위 전체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통념 비판 구조나 PS 구조가 많이 있다. 이미 배운 적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주제 문장이 다 있는 거 마찬가지다. 이미 여러분들 다 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빈칸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을 우리가 먼저 보고요. 빈칸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자, 빈칸이 있으면 밑에 선택지가 있잖아. 선택지가 있으면 이 선택지를 여러분들 봤을 때 빈칸을 봐. 빈칸이 여기 있으면 이제 주제를 찾아라 이 말이고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이 대조 구조일 가능성이 높고요. 빈칸이 맨 아래에 있으면 결론에 해당되는 거다. 근데 빈칸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봐봐. 일단 어느 정도 넣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 꼼꼼하게 넣어서 시간을 많이 소진하지 말고요. 이런 내용이 있네. 하나씩 넣어보니까 시간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소진하면 된다거나 아니면 10초 정도 소진하고 난 뒤에 여기서 봐라. 결론이니까 이게 K2야. K2니까 우리 뭘 통해서 K1을 여기서 잡아내면 되겠지. 그치? 또 여기 빈칸이 있으면 K2를 잡아서 추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빈칸이 중간에 이럴 경우에는 뭐다? 이럴 경우 주로 어떤 경우 많아? 예시나 나열 구조가 참 많아. 빈칸이 위에 있을 때 예시 나열을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추론하는 케이스가 많아. 그다음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뭐다? 앞에는 뭐다? 플러스고 뒤에는 뭐? 마이너스인 대조 구조 알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럴 때 이 마이너스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하나씩 높으니까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단서를 아래쪽에서 찾는 게 훨씬 유리하다. 없을 때는 또 다시 읽어가지만은 물론 됐나? 빈칸이 밑에 있을 때는 뭐다? K2가 없으니까 K1을 찾아서 전체 내용.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니? 바로 프로블럼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뭔데? 솔루션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딱 나오고요. 아니면 통념 비판 구조 알죠? 일반적인 통념이 뭐다? 통념이 딱 있으면 뭐다? 통념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비판하는 구조. 비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다음에 이해돼? 비판이 글의 주제가 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 작가 여기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빈칸이 밑에 있는 경우도 참 많았으니까. 자, 이 경우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고 대입시켜 두고 빈칸의 위치를 확인해서 주제야 아니면 결론이야 아니면 빈칸이 위에 있으니까 대조 구조나 아니면 밑에 내용이 정보가 있을 걸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자,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빈칸은 주제 문장이 되어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첫 번째, as a beginning lawyer. 초짜, 변호사로서 나는 be assigned to는 어디 임무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도록 임무를 받다. 나는 assist older man이니까 노인, business attorney입니다. 상업적으로 하는 뭐다? 그 attorney, 변호사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뭘 실의했습니까? 빈칸 모르겠죠? 웬 동글 빼주십니다. 뭐 어떤 느낌 들어? 웬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 들어? 예시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I would bring him. 내가 뭐다? 그에게 bring him 가져갑니다. What I thought was finished piece of work니까 I thought 가로 묶고 관계사 삽입절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마무리되어진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는 종종 그것을 조용히 읽어보고 take a 펜을 꺼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너머로 보았을 때 나는 cross out입니다. 그는 뭐 하고 냈다? 우드는 뭐뭐 하고 냈습니다. cross out는 십자가를 그려서 밖으로 뽑아냈다. 전체 라인을 cross out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And the turn class입니다. 끝났습니다. 절을 어떻게 바꿨다? phrase 구로 바꿨죠. class는 절이다. 절을 구로 바꾸고요. 또 그 다음에 구를 뭐로? 단 하나의 단어로 바꿨습니다. 답은 뭐지? 어떻게 했다는 거 있으면 쳐다봐라. 이 문장 전체를 뭐다? 이걸 다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긴 절을 뭐다? 구로 바꾸고요. 또 구를 어떻게 바꿔? 한 단어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지금 어떤 짓이죠? 한 단어. 뭘 실했다? lengthiness. number 5. 5번을 실했다 이 말이죠. 장황합니다. 긴 거죠. 긴 걸 실했습니다. 그는 슈로그입니다. 어깨를 어스그리다 슈로그 맨 마지막에 인용이 나와 있죠. 어렵지 않아. surplus. 여분의 단어를 없애. 이 말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빈칸 주제 문장 맞죠? 뭘 실했다는 거 전체 일화가 기억나나? 우화는 뭘 나타낸다? 전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 빈칸을 먼저 읽고 2번 들어갑니다. 보기를 대입해 봅니다. 자, 먼저 빈칸을 먼저 봅니다. 자, on the other hand입니다. 반면에 뭐뭐 했던 buried in the sand or life flounder
covered by special plastic sheet blocking electric signal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을 보니까 it may taste a live flounder. 보통 flounder이라 도니까 flounder가 넙치죠. 미국의 소재는 넙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EBS 그 교표 문제인가 그때 좀 어려웠던 내용이었다. Some fish use their electroceptive sense입니다. 몇몇의 물고기는 그들의 electroceptive보다 전기를 감지하는 그런 감각을 사용합니다. 바로 먹이를 detecting, 감지하기 위해서 혹은 moving toward or away from object입니다. 물체로부터 물보다 접근한다든지 또 떨어져 나갈 때,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를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물체를 피하고 또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것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electroceptive 뭐죠? 바로 전기를 감지하는 감각을 이용합니다. 자, nowhere is prey detection 나와있죠? nowhere 행함 추가합니다. better 행함 추가합니다. than 행함 추가합니다. nowhere, better than 뭐죠 이게? 부정문 플러스 뭐다? 비교급 뭐가 됩니까? 구분 시간 여러 번 했다. 부정문 플러스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주제 문장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better developed than in shark입니다. 상어에서보다 더 많이 이 감각이 발전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먹이 감지 있죠? prey detection이 with this sense니까 이런 감각을 가지고 먹이 감지하는 것이 상어에 있어서보다 더 발전된 것은 없다. 무슨 말일까? 먹이 이렇게 탐지하는 방법이 상어가 가장 많이 발전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죠? shark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상어 어떻다고요? 먹이 감지 장치가 뛰어나단 말이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shark가 소재입니다. 그렇지? shark가 소재고요. 이 shark가 뭐다? 먹이 감지 센스가 뛰어나다 이 말이지. 이게 초점이에요. 끝났다 이 말. 주제는 끝났다. 빈칸이 얘기했죠. 빈칸 이건 어떤 건지 알아? 바로 이 유형의 가장 최고 난이도 유형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 전체 주제를 잡고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바로 지엽적인 그 빈칸에 아주 사소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한번 이런 특이한 유형도 있다는 걸 알아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탑재를 해뒀습니다. 자, 봅니다.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spiny duck fish shark입니다. 이 상어 예를 들었습니다. 고유명사 나와있죠? spiny. 고유명사 왜 나왔는데? 구체적 예시입니다. 기억납니까? The common laboratory specimen. 자, specimen 뭐다? specimen.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laboratory. 흔한 실험실의 표본인 이 dogfish입니다. 뭐야? spiny. 막 뼈대가 있는 개, 물고기, 상어. 또 종류가 3개 나왔네. 개, 물고기, 상어.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locate입니다. electric device입니다. that are creating electric signal. similar부터 가로 묶습니다. 어디까지? flounder까지. similar부터 flounder까지. 넙치에 의해서 이미 발산되어지는 그런 것과 비슷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그런 디바이스, 전기 장비를 먹고 찾아내서 먹습니다. 이 상은 웃기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똑같으면 똑같은 물건인 줄 알고 먹는 거야. 그 물고기인 줄 알고. 그 컴퓨터를 먹어 치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물고기 참 단단하네. 공부를 못하나 봐. 우걱 이렇게 먹는 거야. 반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죠? bury in the sand니까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flounder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어 없죠? 못 찾습니다. 왜 못 찾죠? 실제 flounder 할지라도 뭐가 없다? 신호가 감지 안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정답은 You cannot find dead flounder buried in the sand. 맞죠? 3번이 되겠죠?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죽은 flounder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살아있는 flounder 할지라도 covered부터 가로 묶습니다. 어디까지? electric signal까지 가로 묶고 flounder 꾸며줍니다. 전기 신호 이것을 막아버리는 플라스틱 슈트입니다. 특별한 플라스틱 판으로 덮여진 flounder. 됐나? 이 넙치는 살아있는 넙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3번이 되겠죠? 여기 쓴 키워드가 뭐죠? locate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locate 나와있죠? locate. 오른쪽에 detect 봅니다. shark can detect 나와있죠. 그 다음 그 밑에 locate 나와있죠. 그 다음에 빈칸에 locate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네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소재는 상어고요. 상어가 어떻다? 전기 감응 장치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먹이를 찾는다는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죽어있는 넙치라 그래도 뭐다, 봐봐. 실제로 상어가 뭐다, 넙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신호를 내게 되면 잡아먹지. 실제로 살아있는 넙치라도 신호를 막아버리면 못 찾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106페이지랍니다. 지문을 크게 읽으십시오. 지문을 크게 읽으면서 단락증개 방식을 잘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 자, MIT 공대는, MIT 기술은 뭐다? MIT 공대, 이거 있죠? 밑에 빈칸 위에 봐라. Study of Housing Complex for Married Student입니다. MIT 공대에 있는 결혼한 학생들을 위한 주택 복합단지에 관한 한 연구는 suggest입니다. suggest라는 단어 똥을 붙입니다. 실험이 나왔을 때는 suggest는 뭐다? 바로 주제 문장. 결론이죠. 실험의 결과는 주제니까. 이거 뭘 주장합니까? 무엇이 decisive fact니까? 무엇이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아래 단서가 있다 그랬죠? 그 아래를 잘 보시고요. 자, 연구원은 커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봅니다. 이게 다 뭐죠? 무엇이 결정적 요소입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Many people, 동글 붙입니다. Many people, 뭐 어떤 느낌이 들어? 통념이라는 느낌 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친구를 선택합니다. 무엇에 기초를 두어? On the basis of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어? 개인적인 characteristic, 성격의 특징을 두어. 알겠나? 개인적 특징이다, characteristic. 서치에서는 예시니까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친구 왜 사겨? 그 특징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지 않아? but 삼각형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장합니다. 친구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딴 데 있다. 통념 비판 구조입니다. 그 비판을 뭐다? 바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험을 갖고 왔죠? 실험의 결과가 첫 번째 있습니다. 다음 뭐죠? 밑에서 두 번째 봅니다. distance 30feet니까 30feet의 거리가 바로 친구냐 아니면 낯선 사람이냐 사이를 결정짓게 되었다. 정답 뭔데? distance. 정답 뭐죠? distance와 똑같은 말이 뭐죠? 바로 가까운 뭐다? physical distance. number 3가 답이 되죠. 단서는 밑에 있으며 크게 읽어줘야 된다. 쌤, 우리가 찾아야 될 목표는 뭐지? 우리 첫 번째 통념이고요. 많은 사람은 사람의 성격에 기초해서 사람의 특징에 기초해서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념보다 통념을 비판하는 한 실험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그럼 결정단 뭔데? 이거의 소재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거리감 있는 걸 통해서 주제를 추론했죠. 넘어갑니다. 빈칸의 위치, 위에 빈칸이 있으면 주제 문장이라고 그랬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장은 주제 문장, 가장 핵심적인 문장인데, 이게 무슨 구조인지 한번 잘 봅니다. This spelling은 씁시도입니다. 빈칸 넣기는 사실은요, 기존의 패턴이 잘 안 통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선생님, 이게 한참 혈기왕성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진짜로 뭐다,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한 시절에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순수한 시절, 어떤 시절? 절대 조작된 유행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행을 뛰어넘는 해석력이 우등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유행이 통하지 않는 거, 그런 것만 골라 모았다. 알겠나? 웬만한 빈칸 넣기 패턴에 여러분들이 잘 기준에 나와있는 그런 빈칸 넣기 기술이 통하지 않는 문제들이다. 그렇지 않아? 좀 아까 넙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엽적이죠? 자, 봐라. D번. This valley는 어떤 스팟입니까? 북미, 북대륙입니다. 그렇죠? 북미에서 어떤 스팟? 1번 dry. 건조한, 추운, 대충 알겠지? 무슨 말인지. 찾아야 될 정보가 뭔데? 이 글의 소재는 this valley고 초점은 어때? 빈칸이죠? this valley가 어떻다고요? 그 초점을 알겠지, 이제? 그럼 들어가 볼게요. Let's find the why. why 동을 붙입니다. 왜 그런지 찾아보자. 무슨 구조야? 인과 구조죠? 그럼 우리는 원인을 통해서 맨 뒤에 결과라는 주제를 찾으면 되겠지? 맞죠? 자, 바람이 북서쪽을 막 유행합니다. 사우스이스트니까. 이 지역에 바로 사우스이스트니까 어때? 남동쪽 있죠? 그쪽입니다. 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랙을, 길을 또 따라가죠. 자, 북서쪽에서 이 남동쪽으로 이동을 쭉 합니다. Some of the water carried in this, 이 구름 속에 있는 뭐다? 그 물기는 is dump입니다. Coastal area, 해안 지역에 dump into는 뭐다? 굉장히 쏟아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습기의 많은 부분이 구름에 남아있습니다. 뭐 한 데까지? 시에라 네바다 산에 도착할 때까지 뿌려도 물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 산맥이 나와요. 그럼 산맥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 물기가 어떻게? 막 물이 쏟아붓지만 그래도 이게 구름에 뭐 물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거지. 이제 구름이 시에라 산맥을 만나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벗은 뭐다?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위를 제외하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구름이 올라갈 때 공기는 서늘해집니다. 이제 구름이 올라갈 때 어떻게 돼? 구름이 올라갑니다.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쭉 올라가는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공기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공기만큼이나 물이 많이 없죠. 차갑기 때문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뭐를 컨덴스니까 물은 엉축되어집니다. From the cloud, 구름으로부터 구름보다 물이 엉축돼서 이제 western flank, flank는 옆쪽이라는 뜻이 옆. 바로 서쪽 옆쪽에 비가 막 이렇게 내리게, 구름이 있으니까 엉축에 막 비가 내리게 됩니다. 시에라는 캐치, 대부분의 습기를 다 잡아 뽑아 먹습니다. 그 구름으로부터 뭐 하기 전에, 그게 데스밸리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데스밸리가 어디 있을까? 데스밸리는 넘어서 뭐다? 밸리, 계곡 있죠? 데스밸리는 이 계곡에 도착하기 전에 물기를 다 뽑아 먹는데, 1차를 어디서 뽑아 먹었지? 1차를 여기서 뭐다? 뽑아 먹고, 나머지 이제 구름 속에 있는 물기는 어디서? 여기서 다 뽑아 먹죠? 그럼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다 뽑아 먹으니까 데스밸리죠. 데스밸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 물기가 있어 없어? 결과가 어떻게 돼? 인과 구조 크게 봐. 크게 지문을 크게 보면 전체 개념에서 뭐다? 결론은 어떻다? 아하, 건조합니다. 넘버 원이 되겠죠. 좀 어렵지 않아? 이 지문이 가장 어려웠던 EBS 200제 계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맹위를 떨쳤던 난이도 최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요. 전체 내용 어때요? 지엽적인 빈칸이 아니죠. 전체의 결론이나 주제에 해당되는 거 맞지? 자, 빈칸이 위에 있을 때는 바로 빈칸 위치는 주제 문장이다. 빈칸 유형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을 때는 들어갑니다. Mathematics 빈칸 들어갑니다. They wanted object in painting to be represented. 그들은 그림 속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represent, 묘사되어지도록, 표현되어지도록 원했습니까? 1번, 정확하게, in a tradition, 전통적으로. 그 다음 볼게요. 빈칸 밑에 봅니다. 빈칸 밑에, 대충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Mathematics, 수학은 확실히 르네상스 예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은 뭐와 다릅니까? 중세와는 in many way, 여러 다방면에서 다르죠. 이게 소재는 뭐지? 르네상스야 아니면 바로 중세야? 르네상스 예술에 대한 이야기죠. 맞잖아. 소재 잡았나? 르네상스가 다르긴 다른데 어디가 다른지 초점이 남아있죠. 찾았나? 빈칸 봅니다. Prior to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object, 그 그림은 평평했고요. 상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뭐 현실적이기보다는. 그럼 르네상스 어땠다는 거야? 입체적이고 비상징적이고 현실적이었단 말이겠죠. 그래서 빈칸에 봐라. 그걸 르네상스 사람들은 물체가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했니? 답은 대충 알겠지. 근데 확실한 것은 바로 mathematics, 수학이 사용되었었습니다. 동을 칩니다. mathematics. 그 다음 그 밑에 봐라. 뭔데? perspective라는 단어 보이나? 원근법, 투시법이라는 단어 보여? geometry라는 단어 보여? 뭔데? geometry, 기하학 보여? 밑에 봐라. 왼쪽에 precise 보여? 정확한. 답은 뭐죠? number one, accuracy가 된다. 그렇지? 단서는 어디에 만 있니?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 단서 어디 있니? 아래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서 단서를 추론합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빈칸 아래 유형 들어갑니다. 자, 빈칸 아래 therefore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은 must 동을 붙입니다. must가 있으면 주제 문장이죠. 자, 빈칸이 아래 있으니까 요형 문장 됐죠? 맨 뒤에 빈칸이 아래 있으니까 결론 맞죠? 자, 성공하기 위해서 1번 봐라. 자, 이거의 소재는 성공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make your business, 당신의 사업을 가능한 한 profitable, 이익 있게 learn how to tame, raise wild animal, 야생동물을, 오소리를 기르면 성공하냐? 많은 나라 여행을 해라. 들어가 볼게요. experienced animal trainer, take student입니다. 그러니까 student이니까 한 훈련자들이죠. 트레이너가 student 의자입니다. 의자 스튜던 알죠? 의자 중에서 이런 의자 알죠? 이런 의자. 다리가 이렇게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의자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 앞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step into case입니다. 우리 있죠?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항상 이걸 들어갑니다. why, 왜 그럴까? why 동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다? 이거 무슨 구조야? 인과 구조죠? 왜 들고 가는지만 찾으면 되겠지? 왜 이걸 들고 가죠? 바로 이것은 사자를 길들입니다. 뭐보다? 어떤 것보다 더 잘 길들인답니다. 자, 트레이너가 hold stool입니다. 이 의자를 딱 들으면 with a leg입니다. extended toward니까 with 밑줄칩니다. extended 뭐만 한 채죠. 다리가 사자의 얼굴을 향해서 확장되어진 채, 그런 채 의자를 들게 되어졌을 때 동물은 try to focus입니다. 모든 네 가지 다리에 at once 한꺼번에 이걸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paralyze, 그들을 마비시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있으면 사자가 그것만 공격할 텐데 다리가 4개야. 의자 다리가 4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사자가 막 마비가 되는 거야. Divorced focus입니다. 바로 분산된 집중력은 항상 당신에게 반대되게 작동을 합니다. Divorced force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앞에 사자는 예시였죠? 비유였죠? Divorced force는 뭔데? 바로 분산된 집중력이 나쁘다 이 말이죠. 정답은 뭐죠? 한 단어 number 4가 됩니다. concentrate. 됐나? 넘어갑니다. 자, 문장의 순서 위치 파악 들어갑니다. 자, 문장의 순서 위치 파악. 독해임에서 이미 끝났지만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쪽 보면. 자, 빈칸 넣기는 해석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빈칸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미리 봐두시고,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단서가 어디 있다? 아래에 많이 있는 패턴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가 해석력이요. 자, 쌤 쳐다봐라. 자, 문장 끼워 넣기 있잖아, 문장. 글의 순서 문장 끼워 넣기. 자, 이 순서, 앞에 주어진 문장에다가 글이 이제 순서가 나올 거 아니니. 순서가 나오는데 A야, B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선택하니? 보면 항상 순서는 뭐다? A, B, C, B, A, C 뭐다?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면 오답 시비에 걸리면 안 되죠. 출제자는 두려워하는 게 뭐죠? 오답 시비입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오답 시비를 뭐다?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출제자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더벤치 코드입니다. 비밀 코드를 숨겨둔다. 그 비밀 코드가 뭐지? 바로 법 같은 연결어. 잘 챙겨준다. 그치? 맞나? 왜 그러냐면 앞에 플러스 내용이야. 그 벗이 뭐다?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법 뒤에 뭐다?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뭔데? 순서가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순서가 되겠니?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모여야 되겠지. 근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벗이지. A, B, C 순서가 되겠죠. 맞나?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플러스야. 그럼 답이 어떻게 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맞나? C, B, A가 되겠죠. 아니,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벗이 있잖아. C, B, A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잘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또 뭘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 봐봐. 앞쪽에 problem 있어. 한 문제 봐봐. 한 문제가 있어. 한 문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다? 뒤에는 the problem. 그 문제는 이렇게 the problem. 이렇게 나왔을 때 어와 더는 굉장히 상관 밀착도가 높지. 그래서 다음에는 뭐다? the를 추적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뭐죠? 바로 한정어 같은 거요. 바로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어. 그 다음 대명사 같은 게 있죠? 대명사. 봐봐. 여기가 Mary가 있으면 봐봐. 이게 Mary가 있으면 어떻게 돼? Mary가 있으면 뭐다? 여기 she가 있으면 Mary 다음에 이거구나. 이렇게 추적하는 거. 이해되나? 그래서 연결 한정은 대명사. 문장 끼워 넣기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문장 끼워 넣기도. 문장 끼워 넣기도 똑같은 거야.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 이 전체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1, 2, 3, 4, 5번 있잖아. 이 문장을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니. 끼워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마찬가지다 얘들아. 이게 봐라. 이게 벗이 있어, 벗. 벗이 있어? 벗이 다음에 봐. 이게 봐라. 벗이 플러스야, 뒤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 문장이 플러스 내용이야. 앞에 문장이 다 안 좋은 내용이야. 그럼 어디 들어가? 당연히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앞쪽 여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다. 연결어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정은 마찬가지다. O problem 있으면 또 이게 뭐다? 봐봐. 여기다 O problem, 봐봐. The problem 있어. 그 문제 하면 어떻게 돼? 앞에 뭐가 있어? 이게 3번에 O problem 있어. 어디? 이건 반드시 이거 뒤에 들어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내면 되고요. 대명사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책에 봐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한 3문제 정도 나오거든. 논리적 흐름을 찾고요. 시공간 흐름 나와있죠? 이거 쓰라 오른쪽에 반드시 해석입니다. 해석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봐라. 연결은 한정은 대명사 잘 챙겨둡니다. 연결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나? 예정, 첨가, 인과, 환원 이런 것들 잘 챙겨두고요. 한정 행합 쫙 추천합니다. the, this, some, other, another, such 잘 챙겨두라. 어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더북이 있겠죠? 그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his book, 이 책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Some people 나와있죠? 미줄십니다. other 미줄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다 이런 것들. 또 대명사, it나 she 잘 챙겨두시고요. 됐나? 밑에 그림 있죠? 그림 밑에다가 도표에다가 이런 그림 잘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문장 위치 이런 것들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려라. 그림 지금 안 그리면 나중에 까먹게 된다. 그려두면 참 편하다. 그림을 잘 그려뒀네 다들. 넘어갑니다.
자, 논리 전개의 흐름 유형 들어갑니다. 자, 논리 전개. 이거는 뭐냐면 1번 유형은요. 전혀 답이 없다. 연결 한정화 참 많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신호탄을 잘 이용한 유형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112번 행함짝주자입니다. 112페이지죠. 맨 뒤에는 최종을 대입해서 검산을 해야 된다. 반드시 뭐냐? 순서를 뭐다? 딱 봐라. 바로 이게 바로 CBA가 답이 되면 이거 뒤에 CBA를 넣어서 쭉 읽어봐. 말이 되면 그때 넘어가면 되고요. 문장을 또 마찬가지다. 끼워 넣어봐. 그리고 말이 되면 쭉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유형은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이렇게 푼다는 것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니. 자, 봅니다. Express most important입니다. Most important from human perspective.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중요한 점은 클로님, 복제가 뭘 약속한다? 바로 의학에 있어서 뭐다? advance, 발전을 약속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관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제가 어떻게 한다?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그들의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라는 뜻입니다. Scientists have generated new sheep입니다. 새로운 양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자, new sheep 동물 표시입니다. 새로운 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B번에 in the near future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연구원들은 2번 hope입니다. 심지어 희망합니다. 2번 동물 표시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연구원들은 심지어 to 이하도 희망한대요. 심지어 희망한다. 앞에 뭐 나왔겠니? 심지어 이것도 희망합니다. 뭐 나왔겠니? 희망 하나가 나왔겠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욕심도 있다 이 말이지. 그 희망이 나와야 되니까 2번을 통해서 우리는 B가 먼저 나올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C번 들어갑니다. 과학자는 insert입니다. insert 미줄 칩니다. 뭘 잡아야 되죠? insert 있으면 A를 삽입시킨다. 어디에? into 미줄 칩니다. 맨 마지막에 into 있죠? insert A into B입니다. 과학자도 이미 삽입했습니다. 프래그먼트 뭐죠? 파편이죠. DNA 조각을 삽입시켰습니다. containing부터 가로 묶습니다. 어디까지? 프로틴까지요. containing부터 프로틴까지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 꾸며줍니다. containing human gene, 인간의 유전자죠. 잡아. 과학자들은 DNA 조각을 삽입시켰어. 어디에? 양의 세포 속에 삽입시킨 거야? 따라왔니? 인간 DNA 세포 조각을 양의 세포 속에 삽입시킨 거야. 너 인간의 어떤 DNA 파트지?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NA 조각이 나겠니? 무엇을 위한 유전자야? 혈액 응고 단백질 맞나? 혈액이 응고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형성하는 DNA 조각을 어디에? 세상에나 양의 세포 속에 삽입시킨 거야. 됐나? 됐습니까? 바로 a sheep 동물 몇입니다. C분의 a sheep. 그 양 한 마리에. 근데 a sheep에 하니까 어떻게 되니? 됐죠? A번 봐라. 이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 화학자들은 새로운 양을 탄생했습니다. a sheep보다 new sheep이 뒤에 오겠죠? 근데 그 우유가 어떻게 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다? 사람들, 즉 혈액응고장애, 헤모필리아, 혈우병이다. 혈우병이라고 알려진 혈액응고 디소더, 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필요되어지는 그런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복제가 이제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의 과학자는 심지어 뭐다? 복제를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잖아. 수능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집중도 떨어지는 게 좋아? 대학 떨어지는 게 좋아? 집중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목숨 걸어야 되는데 너는 그거 알아? 너 고3들 지금 현재 전문학원에서 고3들 지금 살 떨리는 거 알아? 막 지금 쉬는 시간에 막 이런 느낌이 있죠. 영어 시간에 잠시 10분 쉬지 수학책 막 외운다. 암기, 사탐, 과탐.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 벼락치기. 그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잠 몇 시간 자니까 4시간 자고 엄마 다 깨워준다. 보약 먹고. 지금 그러고 있다 고3들. 우리 노량진 분위기 어때? 너 아직까지 문제풀이 안 하고 있어. 문제풀이. 선생님 하지 말랬대요. 문제풀이 안 하고. 지금 와서 방금 한 명이 찾아왔다 나한테. 선생님 늦게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는지 알아? 다 끝났어 이놈아 이랬다.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내가 했던 말은 다 끝났어 이 새끼야. 끝난 거야 이제. 지금 쫓아와서 막 듣기 하려면 난리가 나는 거야. 듣기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끝났는데. 서둘러야 된다. 자, 이러한 복제 기술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향을 생성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 B번 연구원은 심지어 클로니 복제를 뭐 하기 위해서 동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동물? 인간의 질병을 가진 동물이죠. 그리고 그것을 클론드 애니멀, 이러한 인간 질병 가진 복제된 동물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안전성, effective, 효과입니다. 새로운 치료책의 효과, 알겠나?
끝났으면 선생님 쳐다봐라. 이번 이야기 뭐지? 처음에는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 치료하고 싶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인간 약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바로 이 복제 동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다 이 말이지. 정답은 바로 C, A, B가 됩니다. C, A, B. 맞죠? 답은 number 4, cap. 자, 신호탄을 이용해서 하는 거 봐라. 매일매일 each of us engage입니다. engage는 종사하다는 뜻이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복잡한, 저 봐라, 하나도 안 풀어봤다. 뭐냐, 하나도 왜 안 풀어봤어? 다 풀어오라 그랬잖아. 안 풀어오면 수업이 진도가 안 된다. 인터넷 듣는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들어서 성적 올라가? 응?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인터넷 출발이다 얘들아. 아, 이렇게 푸는 게 있구나. 이게 출발이지. 인터넷 듣는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공부는 누가 해야 돼? 인터넷 다 필요 없어. 현장 강의 다 필요 없다 얘들아.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풀어봐라. 네 머리로. 알아? 수업만 들어서 돼 안 돼. 수업 내용 달달달 배워라. 평생 그거 중요하지만 문제 또 못 풀으면 또 안 돼요. 두 가지 부려. 수업만 앉아있으면 성적 올라간다는 부려. 병신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있는 개념만 열심히 외우면 언젠가 되겠지. 더 병신입니다. 혼자서 모의고사 풀어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 그때부터 독해도 보고 문법도 챙겨줘야 되고 문제의식은 거기서 출발되어야 된다. 시험 쳐봤니? 몇 점 받았니 너? 모의고사 시험 몇 점 받았니? 50점 넘어? 60점 넘어? 80점은? 90점은? 뻔하잖아. 다 껍데기들이다 알아? 성적 까발려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껍데기들이다. 하지만 감추고 있는 거 알아? 특히 노량지 봐라 이 바닥에 다 감추고 사는 거 알아? 너 성적 몇 점인데 점수가 지금 4, 50점 밖에 안 되잖아. 5, 60점 밖에 안 되지? 안 되잖아. 인터넷 시험은 마찬가지다. 시험을 쳐봐. 그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그동안 모의고사 봤던 최고의 성적만 기억한다 하겠나? 그게 지 성적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 사람 심리가 그래. 그걸 깨버려야 돼.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 각각은 많은 복잡한 활동에 여러 형태의 인게이지 뭐다? 종사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고 다 예시라는 거 알겠지? 이게 복잡한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몇몇 활동들입니다. such as 예시니까 몇몇 활동은 뭐다? common, 모든 유기체에게 common, 흔하고요. whereas 반면에 다른 활동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종에게 제한되어 있을까요? 자, 모르겠다. B번. 우리는 also 생각해야 합니다. 역시 연결 신호입니다. 우리는 역시 다른 덜 복잡한 활동도 합니다. 그럼 앞에 복잡한 활동 있죠? 밑에 덜 복잡하니까 B가 가장 유력하겠죠? 주어진 문장에 복잡한 역할을 한다, 활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역시 덜 복잡한 B가 먼저 나오면 좋습니다. 자, C번 봐라. question such as입니다. These 형아 밑줄 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은 바로 행동학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 앞에 뭐 나와야 돼? 질문이 뭐다? 2개 이상 나와야 되겠죠? 2개 이상 나온 게 뭐가 있는데? A번입니다. 답은 B, A, C가 됩니다. 맞죠? 넘어갑니다. 최종 대입법 반드시 대입하시고 검사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however 생각해야 합니다. 연결해서 결정타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나 각각의 체크 카운트입니다. 바로 체크 카운트 뭐죠? 각각의 계산대입니다. 계산대는 cash register, 금전 등록기입니다. 각각의 계산대는 금전 등록기가 바로 가계 컴퓨터에 훅값은 연결시키다는 뜻이니까 연결되어지도록 해두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계산대가.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찾아보면 되겠지?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얼마 되지 않았던 모든 아이템이며 슈퍼마켓에서 모든 아이템, 물건들은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with a sticker, 스티커를 가진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that indicate, 뭘 나타내는? clear, simple number이니까 뭐다? 바로 명백하고 단순한 그렇지? 숫자로서 indicate 다음에 the price입니다. 알겠죠? 가격을 나타내는 스티커 있었죠? 여러분 다 알 겁니다. the cashier, 자, 여기 보니까 was labor, 첫 번째 단어 was 밑줄 씁니다. 두 번째, the cashier looked the 밑줄 씁니다. 각각의 스티커를 보고 pressed 밑줄 씁니다. 다 과거 시제입니다. 옛날 이야기 한다는 말이죠. appropriate, 적절한 키. 키는 알죠? 적절한 자판기를 눌렀습니다. 2번 봅니다. purchase입니다. 그 구매에 대한 영수증은 consist 밑줄 씁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증은 뭐다? 가격과 토탈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됐습니까? 다 과거 시제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reading keying the price입니다. in the price of each item. key in은 키를 눌러 자판을 눌러 in은 입력시키다라는 뜻입니다. key in. 각각의 물건의 가격을 키를 눌러서 입력시키거나 또 그것을 읽어서 입력시키는 것 대신에 바로 오늘날의 클래크 점원들은 슬라이드 밑줄 줍니다. 시제가 바뀌었죠? 시간적 흐름이 보여? 슬라이드는 현재입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오늘날에는 옛날에 뭐다? 가격을 입력시키는 것은 옛날 방식 대신에 요새는 뭐다? 컴퓨터를 갖고 뭐다? 슬라이드 아이템. 알겠니? 스캐너있죠? 스캐너로 슬라이드. 알겠죠? 찍찍찍 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하나씩 박았잖아. 요즘 스캐너로 딱딱 한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체크 카운트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컴퓨터의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곰곰이 살펴보시고요. 무관한 문자 들어갑니다. 자, 무관한 문자. 무관한 문자는 좀 5분만 쉬었다 할까? 5분만 쉬었다 하자. 자, 무관한 문장 찾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관한 문장 찾기는 첫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뭘 잡는다? 첫 번째 얘기가 탑픽 주제 문장이 되죠. 무관한 문장 찾기는 대부분 첫 번째가 주제 문장이거든. 첫 문장에서 뭘 잡아야 되는지 알아? 첫 문장에서 반드시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소재. 그다음 뭐 잡아야 돼? 소재와 초점을 먼저 잡는 거야. 소재와 초점을 먼저 잡으면 쌤 말아. 잡아. bicycle riding. 이게 뭔데? 그래 소재. 자전거 타기야. 그러면 자전거 타기가 잘 들어? 제일 처음에 이 자전거 타기가 초점이 어떻게 했냐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뭘 잡았다? 첫 번째 뭐? bicycle riding 소재 잡았지. 그 다음 뭐? 건강에 좋다니까 뭐? 초점도 잡았습니다. 됐나? 그러면 소재 초점을 두 가지 다 잡았으니까 소재를 쭉 갑니다. 소재를 끝까지 확인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대한 무슨 초점? 자전거 타기가 건강에 좋다는 초점. 이 두 가지를 끝까지 가고 반드시 1, 2, 3, 4, 5번 있죠? 1, 2, 3, 4, 5번 중에 하나는 어느 쪽이 틀렸는지 알아? 이쪽이 틀렸거나 아니면 이쪽이 틀렸으면 3, 4번.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틀리는 경우 하나 있고 얘가 틀리는. 즉 소재 위반 초점이 틀리는 경우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쌤 추도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되며 하체가 20% 증가합니다. 근육이. 두 번째 자전거 타기는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폐활량이 30%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다 자전거 타기는 맞지 소재는. 근데 자전거 타기는 환경 오염에도 도움이 되죠. 봐봐 3번 같은 경우에 봐봐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했는데 수영도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3번. 그럼 소재가 위반되는 거지. 뭐 이해돼? 수영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면 소재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봐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초점 위반. 아까 초점 위반 했죠. 폐활량이 뭐다? 하체 근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전거 타기는 폐활량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전거 타기는 했는데 뭐가 위반돼? 초점이 환경 오염에도 도움이 되죠. 알겠나? 이런 식으로 초점이 위반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요즘 최신 경향은 어떤 거다? 바로 무관한 문장. 봐봐 무관한 문장 4번을 찾으면 3번 5번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원래 이 문장이 없었지. 없었으니까 3번 5번을 확인해서 반드시 응집성을 확인해 줘야 된다. 알겠지? 문장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응집성을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주로 어떤 표현이 많다? 4번은 뭐다? 대부분 봐봐 일반적 진술이다. 일반적 진술이나 대부분 뭐다? 정의가 많다. 정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나온다. 자전거 타기는 잘 들어?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2번 자전거 타기는 폐활량에 도움이 되죠. 3번 자전거 타기라는 것은 사람이 뭐다? 안장 위에 올려서 발을 젓는 행동을 말하죠. 답이 맞는 것 같지? 아니다. 왜? 초점이 흐려졌죠? 이해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주제, 소재, 초점 잡아라. 두 번째, 소재, 초점, 이거에 근거해서 글을 읽어갑니다. 오답을 발견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소재, 초점, 두 개 중에 하나가 위반되었을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라? 3번, 4번을 확인해서 검사하라. 그럼 4번은 빼낼 때 주로 어떻게 해야? 일반적 정의라. 됐죠? 넘어갑니다. 확인해 볼게요. 필기하시고요. 자, 첫 번째 경험처럼 첫 문장이 열쇠.
그 다음 2번 행함출합니다. 소재 오른쪽에 술부 주제죠. 자, 수제 밑에서는 초점입니다. 소재와 초점 나누어서 중심 개념을 잡습니다. 세 번째, 주제문과 부연상술 간의 논리적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찾아내죠. 자, 어색한 문장 찾아내면 다음 문장에서 행함출합니다. 중심 개념이 회복되니 검산 행함출합니다. 서나 응집성. 반드시 문장이 응집성, 응집되어지는 이 현상을 반드시 이 문장 3번 뒤에는 5번 있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들어가 볼게요. 뒤에 첫 번째입니다. 첫 문장이 열쇠다. The mental capacity of gorilla is still being explored입니다. 대충 번역해 줄게요. 고릴라의 뭐다? 정신적 능력은 여전히 탐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 뭐죠? 찾았습니다. 뭐다? 고릴라. 두 번째 초점은 정신적 능력입니다. 됐죠? 자, not as curious as excitable as its nearest relative.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만큼이나 호기심이 있고 흥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고릴라는 맞죠? 소재 뭘 보여줍니까? 초점이 뭐죠? persistence, 지구력, 정신력 맞죠? 지구력 인내라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memory retention, 기억력 보유, retention 맞죠? 2번 들어갑니다. single or occasionally twin입니다. 혼자 아니면 쌍둥이로서 어린 새끼는 9개월 뒤에 태어나 뭔 소리야 이거 개소리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럼 넘어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1번, 3번 연결시킵니다. 확인, 뭐 확인? 응집성 확인합니다. it also 생각합니다. it는 뭘 나타내죠? 침팬지를 뭐다? 고릴라한테 나타내죠. 그죠? 고릴라는 뭔데? discriminate between geometrical shape이니까 기하학적인 형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discriminate, 분별한다는 뜻은 정신적 능력 맞죠? 맞습니다. 그 정답은 it 동을 보십니다. 3번 위에 있는 고릴라 1번에 있는 the gorilla shows입니다. 고릴라 화살 보내줍니다. 응집성이 생기죠? 그것은 이 말은 고릴라는 이 말이죠? 정답은 number 2가 되죠. 이거 봐라. 2번 봐라. 2번 일반적 진술 아냐? 야, 고릴라가 9개월 뒤에 태어나고요. 1년 동안 젖 먹이고요. 11세 되면 성숙. 일반적 진술 맞죠? 그런 거 빼는 말이야. 자, 2번 들어. 논리적 흐름. 우리 행성은 아주 다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면 if it were not for 뭐뭇이 없다면 이런 뜻이니까 모든 인색, 곤충의 활동이 없다면 지구는 완전 다른 곳이 될 겁니다. 이거 소재 뭐죠? 곤충입니다. 맞죠? 곤충이 어떻다고요? 인섹트는 principal pollinator. 자, 인섹트 뭐다? 곤충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돼? 힘들다 이 말이죠? 곤충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이 글의 소재는 곤충이고 초점은 중요하다 말입니다. 곤충은 principal pollinator. 자, 식물의 pollinator는 뭐다? 식물이 뭐다? 그 폴리나 폴런. 꽃가루 있죠? 꽃가루를 접붙이는 게 뭐라 그러죠? 그 꽃. 수분. 수분이라는 거 알아? 아니, 꽃가루끼리 섞어서 새끼가 아니고 열매 맺는 거 있잖아. 수정. 수정은 동물이잖아. 수분 알겠지? 수분이 알겠다. 아무튼 주요한 뭐다? 식물을 수분시키는 것들입니다. 수분자들. 알겠나? 그럼 지금 뭔데? 이 곤충이 중요하다 이 말이겠지? 넘어갑니다. 자, 3번 들어가면 인섹트 역시 맞죠? 인섹트 마든 뭐다? 동물 중에 먹잇감인데 중요하다 이 말이죠? 4번 들어가면 그러나 가장 인섹트인 대부분의 곤충의 짧은 삶의 주기는 그들이 재빠르게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반응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뭔 소리야? 개소리지. 말 안 되잖아. 곤충 이야기는 맞지만 이 곤충은 뭔데? 곤충 이야기 아니라 곤충의 짧은 삶의 주기가 되지. 소재가 다르잖아. 곤충의 삶의 주기는 곤충이 도움이 된단 말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도록 만든다. 이상하지? 넘어갑니다. 그 정답은 몇 번? 3번, 5번 연결시켜라. 5번에 회복되니 소재가 insect. 나와있지? recycle 뭔데? 재활용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number 4. 그 다음 응집성 확인합니다. 유형이 참 많죠? 들어갑니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 아이들은 엔다 플러스 ing 결국 뭐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엔다 플러스 ing 결국 뭐뭇으로 끝나다. 결국 whatever language is spoken 그 사회에서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말되어지는 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쌤씨도 결국 인간은 그 어느 집단이 그 사회 집단이 어떤 언어를 말할지라도 그 언어를 결국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가 네가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돼?
미국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어떤 언어일지라도 미국 오면 그 미국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네가 어떤 나라에 딱 갔는데 그 나라가 외계인 언어를 구사한 나라야. 그럼 결국 네가 외계인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가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1번 애들합니다. And the language they speak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 언어는 뭐와 관련이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들의 부모가 어디 출신인지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와 관련이 있니? 아니면 사회 집단이 관련이 있니? 언어는 사회 집단이 관련이 있죠. 부모는 관련 없죠.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뭐죠? 바로 language, 언어입니다. 언어는 어디서 배워진다? 사회 속에서. 맞나? 언어는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후천적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아이입니다. 자, 미국 부모님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아이가 밑에 히브리어를 말한대요. 즉 이스라엘어를 말하는 거 맞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바로 한 개 혹은 이상의 언어에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발전시킬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더 깊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집니다. 언어 2개 국어 이상 더 많이 하면 언어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답니다. 뭐 답이 뭔데? 그래서 지금 언어 뭐 하는 거야? 언어는 사회에 따라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언어 2개 이상 언어를 하게 되면 더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언어 2개 이상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언어만을 하는데 그 언어는 지가 잘하는 곳의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 말이지. 정답은 넘버 3입니다. 4번 봐라. likewise 생각해.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아이입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양자로 들어간 베트남 아이는 바로 베트남어를 할까요? 네덜란드를 할까요? 네덜란드를 하겠죠. likewise 생각해 합니다. likewise 소재는 어때? 확인해 줍니다. 3번 답이니까 2번, 4번 연결시켜 줍니다. 앞에 소재는 뭐죠? 2번 바로 이스라엘에 사는 아이죠. 근데 결국은 그 언어 말을 하는 초점이죠. 4번은 뭔데? 소재는 다르다 그랬죠? 베트남 아이입니다. 결국은 그 네덜란드 사는 곳의 언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해되나? 소재는 다르지만 초점은 같죠. 문단 요약 들어갑니다. 자, 문단 요약 들어가면 이쪽 봅니다. 문단 요약 보이죠? 문단 요약은 유형을 한 방에 끝내려니까 바쁘네. 문단 요약 봐라. 문단 요약은 얘 문장이 뭐다? 탑핑 문장이죠. 주제 문장이죠.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이게 여러분들 봐봐. 이게 바로 K1이야, K1. 이게 K2야. K1, K2만 잡아내면 끝나는 거야. 이걸 먼저 보는 거야. 자, 쌤수도 합니다. 순서를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잡아. 첫 번째, 여기 있는 순서가 보는 거야. 소재가 어때? 3개는 같고 2개는 다를 수 있어? 그럼 소재를 한 번 정도 넣어봐. 그래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씩 한번 넣어봐. 대충 넣어보고 문장을 시작하면 참 편하네. 탑픽이기 때문에 먼저 봐야 돼. 1번을 먼저 봐야 돼. 이 탑픽의 문장 구성은 잘 들어. 빈칸에 빈칸 2개에 가장 절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장 구조, 대조 구조입니다. 두 번째 뭐다? 인과 구조가 제일 많다.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원인이면 뭐다? 뒤에는 뭐다? 결과일 겁니다. 이 원인, 결과 2개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탑픽을 먼저 보고 인과 대조 구조임을 착안하고, 두 번째, 여기서 뭘 봐라? 하나씩 대입시켜보면. 시간 많이 투자하면 안 돼. 대충만 대입시켜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3번 뭐다? 무슨 기법? 검색 기법. 필요한 정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찾아내는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면 훨씬 더 정답이 빨리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순서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더 이상 복잡하게 유형하지 마. 유형하면 안 돼. 유형은 간단해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146페이지 봐라. 요약문은 주제문. 자, 먼저 읽자, 행음처럼입니다. 요약문은 주제문, 먼저 읽자. 자, 요약문장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본문이 축구, 농구, 배구, 하키잖아. 본문이 그런 거 나와 있으면 뒤에 추상적 개념을 스포츠로 추론해야 되는 유형이 있다. 아니면 아이들은 support, 칭찬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말로 말 바꾸기 형음처럼입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아이들을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쌤 쳐다봐. 만약에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축구, 농구, 배구 하면 스포츠는 몸에 좋다. 축구는 몸에 좋다. 농구도 몸에 좋다. 스포츠를 추론해야 되는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주제 문장이 있어. 주제 문장이 딱 K1, K2 딱 있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 뭐가 이루어지겠니? paraphrase, 말 바꾸기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말 바꾸어서 표현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럼 이해돼? 주제 문장이 있는 경우는 말을 바꿔서 나와 있고요. 주제 문장이 없으면 사과, 키위, 바나나 하면 과일을 추론해야 되는 유형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먼저 읽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선택식을 빈칸에 대입형을 추천합니다. 선택식을 빈칸에 대입해보자. 그 다음에 본문의 핵심을 검색해서 찾아냅니다. 자, 밑에 밑줄 줍니다. 대조인과 구조. 자, 밑에 보면 잘 봐라. 1번, 2번 봐라. 선택지 봐라. 딱 선택지 어떻게 넣어야 돼?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A에 넣어보는 거야. 됐지? 그리고 오른쪽 초점 뭔데? 1번, 2번, 3번, 4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동글뱅이 하나만 초점에 넣어보면 되겠지? 그리고 들어가는 말이야. 들어갑니까? 오른쪽 들어가보자. 주제 문장이 없는 경우 보여줄게. A가 influence입니다. 우리가 B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준답니다. A가 뭐죠? A는 우리가 B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준답니다. A가 원인이죠. B의 결과입니다. 1번 봐라. 지능이 기억 해석하는데 통찰력이 2번. 박물관을 뭔 소리야? 우리의 경험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우리의 기억이 폭풍을 뭔 소리야 이게? 네 마음대로 말이 되냐? 우리의 항해가 사고를 해석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좀 바보냐? 자 볼게요. 자,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이건 주제 문장이 없다.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유형이야.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응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이 네가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것이 시스케이프, 바다 풍경이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어두운 색깔이 있고요. 엄청난 파도가 어떻게? 어두운 색깔과 엄청난 파도가 당신에게 뭘 상기시켜? 네가 고향에서 가졌던 훌륭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카운트 상확히 합니다. 대조적으로. 끝난 거네. 홈타운이 끝났죠. 홈타운이 뭔데? 과거의 경험이죠. 그림을 해석한다. 정답은 뭔데? experience painting. 3번이 되겠죠. 선생님 쳐다봅니다. 고향에서의 경험, 이게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친구는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무서운 그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주제 문장이 있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제 문장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됐나? 넘어갑니다. 118페이지죠. 118페이지는 뭐냐면 주제 문장이 있을 경우는 말을 바꾸는 경우다. 알겠나? support란 단어 있으면 phrase로 바꾸는 거다. 자, 들어가 볼게요. 주제 문장 밑줄 칩니다. insect, 곤충은 A입니다. 인간에게 in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겁니다. in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인간으로부터는 다릅니다. 뭐 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조구조 맞죠? 인간과 있어서 뭐다? 같나 틀리니 이 말이지. 그럼 A번은 뭐가 되겠니? but 다음에 different 있으니까 A번에는 similar가 비슷하겠죠? 답은 1번, 2번이 유리하겠죠. 아니면 common, 4번 정도요. 그죠? 들어가 볼게요. 곤충과 인간 사회는 a lot in common.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in that 밑줄 줍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니까. 개인 구성원들입니다. of community. 공동체 사회의 개인 구성원이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termite works입니다. 자, 공통점. in common 동글 주십니다. 공통점이니까 답은 뭐죠? A번에 same, similar. 1번이 답이 됩니다. 맞죠? 맞잖아. 그리고 termite라는 구체적 주어가 나와 있다. 흰개미가 왜 나왔는데? 곤충이 큰 개념, 또 뭐다? 인섹트가 큰 개념이야? 흰개미가 큰 개념이야? 인섹트니까 흰개미는 뭐다? 예시죠. 어떤 예시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예시죠. 버리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찾으면 되겠죠? 밑에서 세 번째 봅니다. however 상확히 합니다. 그러나 insect, 곤충의 사회적 행동은 결정되어집니다. innate는 뭐죠? innate? 타고난 본능적인 이런 뜻입니다. 곤충의 행동은 타고난 instinctive,
본능적인 메커니즘은 기계적 장치죠. 본능적인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곤충은 러닝, 학습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적 트래디션, 전통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학습에서 전통을 개성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답은 뭐죠? 정답은 learning, number 2가 되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는 찾아야 되는 유형도 있고 내용이 없으면 추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뭐지 얘들아? 반드시 선택지 먼저 보고 어떻게 해라? 대입을 시켜보고요. 중요한 정보는 찾아가는 기법을 쓰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읽어야 된다라는 단어는요. 쌤 쳐다봐라. 글을 읽을 때요. 너가 꼼꼼하게 해석이 안 되잖아. 해석이 안 되면 또 해석이 안 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만 갖고 어쩔 줄 몰라. 시간은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최대한 단서를 많이 확보하고 난 뒤에 다시 읽어. 알겠니? 그렇다고 해서 또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다시 읽어. 하나만. 그러면 또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다. 걔는 이제 대학이 떨어진 애들이다. 그래서 내 말은 최대한 정보를 많이 뽑아서 정답을 찍는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빠르게 읽어야 된다. 자, 밑에 예문 봐라. 밑에 박스 봐라. Accuracy shouldn't be overemphasized at the expense of fluency입니다. 정확성은 유창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7차 수능 외국어 영역의 모토입니다. 무슨 말일까? 유창성. 알겠나? 꼼꼼한 해석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 꼼꼼한 어법 절대 안 나온다. 수능은 뭘 강조한다? 유창성. 쭉쭉 읽어나가고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한 단어씩 읽지 말고 구 단위로 빗자루 썰듯이 쫙 읽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지, 그지? 훑어보기, 건너뛰기, 검색하기, 3S 기법을 잘 이용하면 되고요. 그냥 진짜 전체 숲을 보자 돼 있죠? 형암 짝추랍니다. 전체 숲. 바로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전진해서 전체 숲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하위권은 이게 안 돼. 중상위권만 그렇게 해라. 하위권은 그냥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복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네가 공부 안 한 걸 내가 어떡하라고요. 막판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네 인생 네가 가는 거야. 그다음 공부 안 했으니까 포기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나머지 최선을 다하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치? 어쩔 수 없잖아. 네가 게을러서 맨날 처자고 공부 안 하고 친구들 막 김말이 떡볶이 막 오이무식 먹고 막 놀고 막 그럼 어떻게 해? 그 지금은 고수들은 이렇게 중상위권은 반드시 어떻게 해? 재빨리 읽어줘야 된다. 특히 어떤 유형? 심경 유형 들어간다. 자, 심경 유형 들어가. 심경 유형 어떻게 풀어? 선택지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해두면 좋다. satisfy 플러스입니다. relieve 플러스, bored 마이너스, increase 플러스, frustrated 좌절된 답답함 마이너스. 나는 늦잠을 잤습니다. 호텔에서 미싱 아침을 놓쳤습니다. 나는 내 옷을 리본 띄어서 입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을 수도 없었고요. 내 짐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8블락이나 그것도. 그 다음 밑에 나는 have a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죠. 나는 step 뱅크입니다. 은행에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바로 그 은행 직원을 persuading 설득시키는데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있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봐라. breathless 호흡이 가쁘고요. steaming from endless appeal입니다. 끝없이 appeal 오르막길의 투쟁 속에서 steaming 연기가 머릿속에 막 연기가 올라나고 호흡이 가쁘고요. 알겠나? 이런 식으로 도착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 girl at the ticket counter 티켓에 있는 그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no record 내 예약 기록이 없대요. 고생해서 갔는데 내 예약 기록이 없대요. 정답은 뭐죠? 그렇죠. encouraged 격려를 받죠. 답은 number 5. 여러분들 120페이지 보니까 이거 왜 탑재했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있을까봐 선택지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하는데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답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지에 있는 선택지는 모를까봐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라고요. 성격, 심경에 관해서는 긍정 형용치랍니다. 그다음 부정적 형용치를 항상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뒀다 선생님이 다 알겠나? 그다음 오른쪽에 필자 태도도 긍정 플러스 그다음 밑에 부정적 형용치랍니다. 글의 분위기 봐라. 글의 분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뒀거든.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책의 맨 밑에 보면 속담도 있다 얘들아. 그것도 한 번씩 봐두고요. 쌤 시다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리딩 브레이크를 이렇게 압축해서 총 정리했거든. 여러분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리딩 브레이크요. 그 강제를 수강하시고 맨 마지막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념을 최대한 실전에 접목시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직접 써먹어 봅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 도끼혁명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